안녕하세요 여러분, 앙찌입니다.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 변동성이 너무 커지면서 적응이 안 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1.3%대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S&P 500 지수는 4천을 앞두고 조정이 찾아오기도 했는데요. 저금리가 이끌어온 시장인 만큼 시장 금리 오르는데 이거 주식 다 팔아야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에 지금과 비슷한 상황에는 어땠는지,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벗어나 경기 회복기에 장기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주식시장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가장 비슷한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2000년대 초반 IT 버블 이후입니다. 2003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약 3년 동안 시장 금리 상승기였는데요. 시장 금리가 3.5%에서 5.15%로 약 1.63%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S&P 500 지수는 약 33% 가까이 상승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한번 보겠습니다. 2009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시장 금리가 2.85에서 3.83%로 약 1%포인트 가까이 올랐지만 S&P 500 지수는 약 22% 상승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크고 작은 하락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연 단위로 보면 장기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기간에도 시장 지수는 상승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만약에 그냥 묻어놨으면 20-30%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금리와 주식시장 간의 상관관계가 약해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기준금리의 상승은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연준이 경기가 많이 회복된 것 같아, 이제 돈 좀 걷어들여도 되겠어 라면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기 시작하면 시장은 그때 크게 반응을 합니다. IT 버블 이후로 돌아가 보면 아까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년을 퉁쳐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2004년 6월부터는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총 17차례에 걸쳐서 1%에서 5.25%까지 총 4.25%포인트 인상을 했는데요. 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2004년 6월부터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는 연 16.5% 올랐지만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7%로 절반 안 되는 수준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기준금리는 손을 대지 않고 있다가 2015년 12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시장이 마이너스 10% 이상 빠지고 그 이후 회복기를 거치면서 약 6개월 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마이너스 10% 빠졌다는 건 엄청난 충격이었는데요. 결국 시장 금리 상승이 향후의 기준금리 인상을 알리는 선행 지표로서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기준금리의 추이라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 이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 회복이 뒷받침돼준다면 증시는 결국엔 회복을 합니다. 이때도 2008년 12월까지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했지만 증시는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리 상승은 피할 수 없는 추세라고 봤을 때 과연 경기 회복이 뒷받침될 수 있을지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좋은 소식을 보자면 기업들의 실적이 본격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금리 상승의 리스크를 기업들의 이익 개선이 메꿔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상황인 건데요. 이번에 1월 미국의 산업생산지수를 보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겨우 1.98%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수요가 살아나고 있고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소매 판매 지수 역시 전월 대비 5.3% 증가하면서 예상치였던 1.1%를 크게 초과했습니다. 여기에 맞게 올해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도 많아지면서 시장에서도 기업 이익에 대한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상황입니다. 작년 3월에 이렇게 뚝 떨어졌던 기업 이익 전망이 지금 현재는 전망 모두 고개를 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실적 장세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경기 회복기에는 어떤 업종이 잘 나갈까? 과거 자료를 보면서 힌트를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1차 IT 버블 이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3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약 3년의 장기금리 상승 기간 동안 에너지 업종이 압도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인 걸 알 수 있는데요. 시장을 무려 3배 높게 추월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리츠, 산업재, 원자재, 유틸리티, 금융 업종이 잇고 있습니다. 확실히 경기가 회복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민감주들의 성과가 돋보였는데요. 반면 소비재, 기술,
헬스케어 부문이 시장 대비 아쉬운 성과를 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9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약 1년 2개월의 장기금리 상승 기간 동안 기술주가 업종 중에서 1등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이 근소한 격차로 이미 소비재가 차지를 했고요. 참고로 이미 소비재에는 아마존, 스타벅스, 나이키, 맥도날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역시나 원자재, 리츠, 산업재 등등 민감주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건 지난번에는 1등이었던 에너지가 저 밑으로 내려가고 금융도 시장 대비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라는 건데요. 본격적으로 주도주가 에너지에서 기술주로 바뀌는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인 걸로 보여집니다. 금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정부 규제 대상이 되면서 성장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 같고요. 이걸 보면서 경기 회복기 초기에 높은 성과를 보인 업종이 향후 시장을 이끌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동안 어떤 업종이 높은 성과를 보일지 잘 관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업종이 향후 5년, 10년을 이끌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겠죠. 네, 오늘은 간단하게 과거에 비슷한 상황, 그러니까 경기 회복기인데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 미국 주식시장은 어땠는지, 어떤 업종이 더 잘 나가고 못 나갔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과거는 과거일 뿐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정말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에너지 업종이 2000년대 초중반에는 1등이었는데 2008년 이후에는 또 하위권으로 진입을 한 것과 비슷하게 말이죠. 다만 경기 회복이 기대되는 지금 본격 실적 개선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기 민감주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또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종목이 여전히 파망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이 될지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